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LA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4차 지금까지 숨진 언론인이 최소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춤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한국입니다. 백악관이 4월 15일부터 일반인에 대한 투어를 재개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2년 만에 재개되는 투어에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의 학부모는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제약업체 파이자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란타 총격 사건 1년을 맞아 반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미 전국의 한인사회에서는 이 아틀란타 총격 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남가주의 2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학생들은 당장 경제적인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바지를 규탄하면서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만나기로 했지만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애틀란타 펠컨스의 키커 구영회 선수가 5년 2,425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NFL 키커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연봉 규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미국의 진주만 9.11 테러에 비유하면서 오늘 연방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LA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의회에 모인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소개로 젤렌스키 의장을 대통령을 소개받았고 박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로 연설을 마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운명이 우크라이나인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라며 지원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로 다시 Strong doesn't mean big. Strong is brave and ready to fight for the life of his citizens and citizens of the world. For human rights, for freedom, for the right to live decently and to die when your time comes.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의 자유를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우회 탱크와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민들을 향해 당신들의 위대한 역사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주만 1941년 12월 7일 하늘이 당신을 공격하는 항공기로 새까맣게 물들었던 끔찍한 아침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9.11 악의 당신의 도시와 독립적인 영토를 전장으로 바꾸려 했던 끔찍한 날 무고한 시민들이 하늘로부터 공격받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진주만과 9.11 같은 일을 매일매일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지나치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도시를 공포에 떨지 못하게 하는 인도적인 비행 금지 구역을 요청하는 게 지나치냐라고 다시 한번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요구라면 어떤 종류의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대안 차원의 항공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를 비롯해 러시아군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추가 제재 등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오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관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온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같은 미국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무기와 함께 더 많은 방어 무기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은 계속해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이 중대한 시기에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 27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조율된 대응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나토의 중장기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함께 동맹국 동부지역 병력 증강을 비롯한 장기적인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있어 단합돼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화마를 뚫고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 나라 총리가 찾았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서방국가 정상급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것도 한창 포격이 진행 중인 키예프 수도를 찾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연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을 멈추기 위해 자국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오늘 미 연방의회 연설에서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캐나다 의회 의원들도 오늘 연방의회 의원들과 똑같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자국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세계 언론인들을 공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숨진 언론인은 서방 측의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측 언론인이 처음 사망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렌트 루노가 키이우 근처 이르핀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About an hour ago, a journalist arrived here at the Kiev hospital. He was injured. He told us that he was shot at a Russian checkpoint. 우크라이나는 즉각 유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We note your condemnation of killing of Brent Renault, a U.S. filmmaker and journalist in Irpin on the 13th of March. 불과 이틀 뒤에 미국 폭스뉴스 소속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가 취재 도중 숨졌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Many of you knew Pierre, who was renowned for his talent documenting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Our thoughts are with Pierre's loved ones, his family. 자커주스키와 함께 취재 중이던 우크라이나 언론인 올렉산드라 쿱시노바도 숨졌으나 이번 공격 스위스 기자 1명과 덴마크 기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단체는 러시아 점령군이 적극적으로 외국 취재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1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하늘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겠고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또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앉고 금요일은 1,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8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이날부터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겠습니다. 또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봄비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2도, 밸리와 랜드 엠파이어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지난달 미국인들의 지갑은 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9%보다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한 것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속도로 올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어제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오늘 통화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파월 의장은 연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종국에는 경제 상황 둔화를 의도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사건이 없었다면 0.5%포인트 인상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0.5%포인트 인상 전망을 내비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 후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점도표도 공개하게 됩니다. 작년 9월에는 연준위원회 절반만이 올해 기준금리 한두 번의 인상을 예상했고 그해 12월에는 대부분이 2번에서 4번까지 인상을 고려했지만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준의 전망은 올해 공급망 혼란 완화로 물가 상승세가 하향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사정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제조업 거점 도시들이 봉쇄돼서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는데 일단은 4거래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1230원 중반에서 마감했습니다. 1235.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자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세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원달러 환율 크게 급등했죠. 그러면서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아니면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또 행동에 나서는 것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42원을 돌파하면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희비도 갈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부모로부터 학비 등 생활비 송금을 받는 한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이 씨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한국은행을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따로 미국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이체만 시켜주면 되다 보니 원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 지상사 직원들도 원화 약세로 훨씬 가벼워진 월급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으로부터 식품, 의류, 건강식품 등을 수입하는 미주의 한인 수입업자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는 한층 유리한 상황입니다. 강인한 LA 한인 상공,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이어지다 보니 제때 수입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식품 종류 이런 것들은 데미지가 크겠죠. 자가격리 문제로 고국 방문길이 터진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한국 방문길에 나서는 미주 한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고국 관광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현지에서의 경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국 관광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묵으로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벚꽃 관광 같은 거 꽃이 많이 피는 곳. 시니어층을 비롯해 가족 단위의 고국 관광 문의가 현재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환율 상승으로 울고 있는 유학생들, 웃고 있는 관광사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공인들로 인해 일명 웃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72만 5천 달러로 전달에 70만 달러, 1년 전에 64만 9천 달러에서 큰 폭 뛰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단독주택 중간가는 126만 달러로 전달에 119만 달러, 1년 전에 99만 5천 달러에서 상당폭 뛰었습니다. 가주 전역의 단독주택 중간가는 77만 1270달러로 역시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가주의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보다 4.5%가 줄고 1년 전보다 8.2%가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몰기지 이자율이 상승했음에도 투자자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오퍼가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주택 상태가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의 주택이 멀티오퍼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과는 달리 세입자 관리에도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점 등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주택 투자자들이 현재 웨어하우스, 오피스 빌딩에 투자로 쏠리고 있는데요. 주택보다 턱없이 부족한 그 인벤토리 부족을 인하여 매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어하우스일 경우 버논, 커머스, 헌팅턴 파크, 시리어블 주리 정도 지역에서 약 1,000개일 경우, 300개일 경우 3밀리언이 되겠지요.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해 비싼 값에 되파는 플리핑 수요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프라이머리 주택에서 2년 이상 살고 매매 시 부부가 파일링을 조인트로 했을 경우 50만 불, 그다음에 개인은 20만 불까지 프로핏 개인 텍스를 공제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북가주에서 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다. 모르겠지만 당장 주택 바이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개솔린 가격 상승폭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솔린 가격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87.6센트를 기록하면서 22일째 연속 오르고 있는데 4센트가 올랐습니다. 전날 0.9센트가 올랐다라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4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5일 연속 하루 상승폭이 1센트 안팎이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생각됐지만 오늘 4센트나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와 함께 유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료 부담으로 인한 올봄과 여름에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변이가 중심이 된 코로나 확산이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빠른 항공 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 급증에 올해 2, 4분기 200달러인 항공권의 경우 15 내지 20달러 더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증가에 연료비 부담까지도 여전해서 개솔린을 훔쳐 달아나는 각종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롱비치에 위치한 쉐브론 주유소에서는 대형 플라스틱 탱크로 개조한 트럭을 몰고 와서 가스펌프를 고장낸 후 흘러나오는 개솔린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유소 직원은 강도단이 몰고 온 차량은 공사용 트럭같이 생겨서 가운데는 탱크로 개조되어 있었다고 진술해 범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롱비치 이외에도 LA 일대 주유소 최소 2곳에서 개솔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윌밍턴 지역에서는 강도단이 3만 달러치의 디젤유 5,000갤런 이상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은 주유소 직원은 이런 짓을 저지른 것 너무나 화가 난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우스 LA 한 주유소 직원은 비싼 개솔린 가격 때문에 가격을 내면서도 나에게 욕을 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라 블룸 레스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인준이 여당인 민주당의 결정적 반대 한 표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레스킨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공화당의 반대에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온 레스킨 지명자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연준 부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뿌리언까지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인준 표결이 좌절된 것입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레스킨 지명자는 맨친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개혁 작업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롬 파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에 쓰이는 하얀색 바탕에 이 초록 로고 계속 있자 환경 보호를 이유로 스타벅스는 이 스타벅스의 상징과도 같은 컵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컵 임대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몇몇 지점에서 이미 테스트 진행 중인 것으로 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닥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미디어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 합병이 완료된다면 양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이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최고 재무 책임자는 양사의 스트리밍 컨텐츠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고객에게 더 넓고 깊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기업의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에 맞서서 덩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제 다 아시죠? 음악만 들으셔도 이 다이너마이트란 곡입니다. 최고 권위의 음악상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할 아티스트 명단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BTS를 비롯해 빌리 아일리시, 닐 나스 엑스 등 팝스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치게 됐습니다. 2년 전 시상식에서는 릴 나스 엑스와 합동 공연을 펼쳤고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지금 들으시고 계신 이 다이너마이트로 단독 무대를 꾸몄습니다.
BTS는 올해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어 온 연방 중소기업 SBA의 긴급 재난대출 EIDL의 상환 유예 기간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연장됐습니다. SBA 청장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SBA 사무소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 공보실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2020년과 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 대출 지원을 받은 모든 비즈니스들은 신청 연도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정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아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오는 17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전 11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 자격이 되는데 정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 대부분 언어적 불편함인데 언어적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LA 한인회, LA 한인 가정상담소, 이웃케어 클리닉 등 한인단체들과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내일 오전 11시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 줌에 접속하기 더 어려우시죠? 꼭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접속하는 법 꼭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KYCC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언어적 불편함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이 푸드스탬프, 캘워크스 현금 보조입니다. 그리고 메디칼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한인 직원이 직접 참석해 한국어로 자세히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줌에 접속하셔서 내일 오전 11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한인사회가 애틀랜타 총격사건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시간을 갖습니다. 전국의 한인단체들이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목숨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사건 1주기를 맞이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2분부터 8분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을 포함한 아시안 단체들은 공동으로 각 지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오후 1시 52분부터 8분 동안 8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것입니다. LA 한인회 측은 한인사회 일원들이 직장, 학교, 가정, 어디에서든 같은 시간에 8분 동안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틀란타 총격 1년을 맞아서 반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뿌리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살인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미국이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혐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케 하는 만연한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직면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희생자와 가족, 아틀란타 공동체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희생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희생은 반아시아 감정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이라는 미국의 오랜 잔재를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정의와 안전, 존엄성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원이 썸머타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햇볕 보호 정책, The Sunshine Protection이라는 법안은 어제 만장일치로 연방사는 더 이상 시기를 바꾸지 말자. 겨울에 더 긴 밤을 보내지 말고 매년 봄마다 1시간씩 잠을 못 자는 일도 만들지 말자. 이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갖다 놓자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2018년 썸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에 의해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루비오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15개 주가 비슷한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고 법률과 결의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썸머타임은 시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25%의 미국민만이 썸머타임 시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심장협회에 따르면 썸머타임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썸머타임이 시행된 후 시행 초기 병원을 찾는 심장병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반스 교수는 썸머타임이 생체 리듬을 방해해서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고 일반인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8% 증가하고 암 환자의 경우 썸머타임 시행 이후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5% 높아진다고 신경학 전문의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건 체이스는 썸머타임으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썸머타임 시행은 오히려 경제를 감소시키고 있다며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썸머타임 시행 금지와 관련된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지만 썸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조차 썸머타임 시행 후 에너지 소비는 0.5% 감소에 그쳤다며 썸머타임을 통해 에너지 절약하자는 그런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동일 임금의 날이었던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 납품업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동일 임금의 날 이 행정명령은 정부의 납품업체가 자사 취업 지원자의 과거 임금 수준을 조회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 준수사항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사관리처에도 공무원 채용과 임금 지급 시 지원자의 이전 직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죠. 마스크도 이제 거의 착용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은 어떠셨습니까? 팬데믹 동안 장기간의 재택근무를 거치면서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의 53%는 팬데믹 전과 견주어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게 됐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47%는 가족과 개인적 삶을 더 중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러드 스포타로 부사장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 18%의 응답자는 최근 12개월 사이, 최근 1년 사이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 이유로 일과 생활의 균형, 행복, 유연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급여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욕망이 더 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포타로 부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직장인이 일의 가치 그리고 일의 대가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방정식을 현재 재정의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방정식이 재정의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승도 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가고 그래서 호날두 데리고 왔죠. 호날두가 안토니 엘랑과의 1차전 원정 1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해 우승하기 어렵죠. 아무것도 못하고 빈손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중 심장 그라운드로 돌아온 에릭슨. 한 달도 안 돼 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달 말 7일 두 차례 평가전에 나설 덴마크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에릭센의 대표팀 복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지난해 6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에릭센.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아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계약 해지까지 당한 에릭센은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고 잉글랜드 리그에 복귀해 마침내 대표팀 승선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전이 9개월 전 심정지로 쓰러진 그 경기장이어서 에릭센의 복귀는 더 극적입니다. 서서히 옛 기량을 찾고 있는 에릭센의 기적 드라마가 월드컵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NBA 정규리그에서 이틀 연속 한 경기에 60점을 넣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올랜도 아메이 센터에서 열린 날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타운스가 역시 60점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해마다 3월에 미국 전역을 들끓게 하는 3월의 광란 출전을 앞둔 이현중 선수에 대해 현지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비슨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현중은 이번 주에 막을 올리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남자농구 디비전 이 64강 토너먼트에 출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64개 학교가 출전해서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하는 이번 대회는 3월의 광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스포츠 이벤트 브랜드 가치 평가에는 선수가 바로 이현중 선수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프레디 프리먼의 행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애틀랜타에서만 뛰었던 프리먼을 통산 2할 9푼 5리, 홈런 271개, 오클랜드에 내주고 올슨을 데려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시켰습니다. 올슨과 8년 1억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저희 이 앱과 유튜브 방송 상태 상당히 고르지 못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시스템 점검과 업그레이드 중이어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